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막강 기술팀을 총괄하고 리드하고 있는 HP 아루바 코리아의 한창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영상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죠?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데모 준비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트로 영상 한번 넣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트로 영상을 찾다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1000만을 넘겼죠. 그래서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패러디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만들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저기 앉아 계신 저희 SE 분들 중에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분이 저한테 이건 극한 직업이 아니라 극한 작업입니다. 에? 원래는 영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절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퇴근도 못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한 6명의 저희 SE 팀원들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영화의 소개를 좀 더 이렇게 다듬어 보자면요. 수원에 통닭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원 통닭거리에 통닭 냄새가 되게 맛있게 잘 퍼지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수원 왕갈비라는 맛과 수원의 통닭을 합쳐서 수원 왕갈비 통닭을 레시피로 하나 만들어내고 그 레시피를 통해서 맛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였어요. 제가 오늘 이 레시피를 구글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직장인 레시피, 상사 레시피, 그죠?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심지어 군대 레시피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레시피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연애에 관련된 레시피도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레시피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루바의 레시피, 솔루션을 잘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레시피를 한번 저희 SE 팀원들과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말씀드리기 전에 3가지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레시피를 쭉 보면 항상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쉽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레시피를 보다 보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다 알겠는데 간단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거를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선에 관련된 레시피를 홍진표 이사랑 할 건데요. 사실 그 동영상의 목소리 한 명의 주인공이고요. 목소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 홍진표 이사랑 와이파이 6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쉬운 무선관리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홍진표 이사님,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네. 긴장 안 하셨죠? 안 했죠.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에이러트다 11 AX 515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가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와이파이 6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세션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와이파이에 대한 연역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한 19년, 20년 정도의 흐름에 따라서 와이파이 표준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시점 동안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저희와 같이 이러한 와이파이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제조사 벤더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형태의 무선랜 인프라를 만들어 오고 또 일부 그런 벤더들은 사장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솔루션이 최고의 솔루션이냐? 저희 아르바 입장에서 컨트롤러 기반, 컨트롤러 리스 기반, 아니면 컨트롤러 리스에서도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여러 가지 기반,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 유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컨트롤러 기반의 인프라만 가지고 있는 제조사나 아니면 단독형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만 제공하는 이런 제조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솔루션들이 좋은 솔루션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르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의 각각의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는 저희 아르바 입장에서라면 고객의 환경에 적합한 가장 그 솔루션이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본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컨트롤러 기반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수십 대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단독형 인스턴트 AP로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전국망에 있는 소규모 리테일 사업장 같은 커피숍 이런 여러 가지 리테일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 유형별로 아르바는 이미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한 다양한 컨트롤러 기반이나 컨트롤러 리스 기반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저희는 모두 다 동일한 형태의 하드웨어 AP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솔루션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로 다른 A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동일한 AP가 출시되면 다양한 솔루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썼다가 컨트롤러 기반이나 컨트롤러 기반에서 클라우드로 다 전향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6자 써 있는 거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거? 앞 시간에서도 저희 80.11AX AP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있었는데 사실 왼쪽에서는 이제 지금 갤럭시 S10이죠. AX를 지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저희 아르바 AP515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상단에 와이파이 6, 그죠? 80.11AX로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단에 저와 같이 6의 문자가 구성이 되고요. 갤럭시 S10인 경우에는 최고 접속 속도가 1.2GBps를 내기 때문에 접속한 상황에서는 모바일 단말에서 1.2GBps라는 속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스크린샷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P들은 사실상 1.2GBps라고 하는 이런 속도들을 내는 이런 속도의 증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서 2013년도부터 많은 BIOD가 업무망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속의 트래픽, 이런 무선 인프라에서의 파이프가 필요했었던 이런 시점에 802.11ac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1인 멀티 디바이스 환경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나 학교나 대학이나 퍼블릭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IoT 센서들을 와이어리스 환경으로 유입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802.11AX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속도 향상만을 위한 파이프를 늘리는 것만이 사실상 목적은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을지 예상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됐는지 오후에 저희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802.11ac가 속도에 포커싱 되어 있는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802.11ax는 효율성,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붙이기 위한 효율성에 포커싱 돼서 만들어 온 표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AX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무선 액세스단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단말들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많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IoT 기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이 많은 단말들 그러면 품질 이슈가 발생이 될 것이고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무선까지 들어오니까 이 품질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앙 통합형 네트워크 건물 하나 그냥 모든 직원들이 쓰는 이런 환경에서라면 IT 운영부서 담당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쓰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연락을 하면 직접 가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NMS도 볼 수 있고 패킷 캡처도 할 수 있고 직접 핸들링 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고객 유형분들 중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옥이나 브랜치 오피스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 동남아, 유럽 다양한 곳에 브랜치 오피스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쪽에는 사실상 IT 운영 담당자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에 무선넷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헤드쿼터에 있는 IT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그 담당자, 현장 각 지역에 있는 사용자가 전화 걸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일 겁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방까지 가거나 다른 나라에 비행기 타고 가기에는 너무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 저희 센서가 있는데요. 저희 UXI 센서라고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 센서에 해당되고 기존의 아르바를 통해서 이미 데모나 POC를 해보셨던 분은 케이프 센서라고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센서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NMS에서 AP가 식별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외에 정말 현장에서 사용자가 불만을 갖거나 문제를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 똑같이. 그래서 원격에 있는 헤드쿼터 운영 담당자가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센서가 마치 사용자처럼 모든 접속이나 인증이나 웹사이트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접속하는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재현해보고 확인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 센서가 이게 됩니다. 실제 단말처럼 동작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각 지역 사업장에서 개인 사용자가 웹 인증을 하던, 맥 인증을 하던, 원엑스 인증을 하던 똑같은 환경으로 SSID에 접속하거나 혹은 유선 포트를 통해서 유선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죠. 그냥 PC처럼 동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단말, 보실 수도 모바일 있죠. 디바이스, PC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높이, 위치에 동일하게 놓으면 놓을수록 정확한 재현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들은 실제 내부에서 이 센서를 통해서 실제 방화벽 내부에서 SSID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SSID AP의 접속을 어떻게 잘 하고 있으며 단말 입장에서 바라보는 AP의 RF 상태, 주변 간섭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상태들, 내부 제본 시스템에 접속하는 상태들, 이런 내부 웹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느려서 사용자들은 불만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증이나 DNS나 이런 여러 가지 DHCP 등에 대한 테스트도 저 센서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고요. 외부망으로 나가는, 예를 들면 외부망 쪽에 어떠한 제모 시스템이나 인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대학이라고 따지면 수강 신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시점에 몰려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XI 센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웃고 있는 사진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 것 색깔로 표시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얼굴 표시를 기반으로 모든 각 브랜치의 상태가 좋은지를 식별하게 되고요. 각각에 있는 왼쪽의 그룹들은 북경, 베트남, 한국 아니면 서울, 부산, 대전 이런 식으로 각 브랜치를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기에서 붉은색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현장 브랜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 문제는 DHCP나 아니면 와이어리스 상태나 그 다음에 이더넷 상태나 DNS 인증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내부 인트라넷에 대한 웹서버, 웹 접속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가장 우측에 있는 곳에서는 익스터널 웹사이트 시스템들 여러 시스템들에 직접 접속해보고 혹은 사용자 단말처럼 프락시, 웹 프락시 설정까지 해서 접속 테스트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는 그 문제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많은 부분들은 저 부분만 클릭해서 보게 되죠. 어떤 특정 북경이든 베트남이든 그쪽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보면 각각의 어떤 센서가 문제를 식별하게 됐는지가 표시가 되게 되고 그 식별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탑다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메뉴들은 지금처럼 지난 1시간부터 지난 30일까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에 있는 사용자는 붉은색에 대해서만 탑다운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와이어리스나 와이어드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었던 것인지를 보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구축되어 있는 미국의 사이트 하나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위치에서 브랜치 오피스가 있는 상황에서 전원 문제인지 와이어리스인지 와이어든지 저희 작은 아이콘으로도 표시가 해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겨있는 저 첫 번째 브랜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쪽에 이제 어떠한 그룹들이 또 세부 그룹들이 있는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저기의 센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식별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 지역에 산재된 브랜치 환경 기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맵을 통해서 전체 글로벌 맵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한국에 있는 맵이나 이런 전체적인 맵을 통해서 직접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와 같이 문제를 보게 되니 DHCP 쪽에 문제가 있었네요. 타고 들어가 보니 센서 2개에서 DHCP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DHCP가 되든 그 어떤 문제가 되든 사용자 단말 입장에서 판단해서 패킷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한으로 패킷 캡처를 어떤 레벨까지 할 수 있을지 모든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테스트로 만들어놨던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브랜치를 저렇게 등록해 놓고 붉은색 부분들에 해당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식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 어느 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바로 붉은색에 해당되는 저 브랜치에 대해서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원인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와이파이 6 좀 이해가 됐고요. 단말처럼 동작하는 우리 케이프 센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머리를 간략하게 하면요, 와이파이 6 관련된 부분은 하이 에피션시, 그죠?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서 극대화된 11AX 저희의 AP에 그 500 시리즈 AP에 해당하는 거고요. 24시간 내내 단말이 유선과 무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상 징후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실 부분 두 분을 한 번에 모시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올 와이어리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태 이사하고 조용훈 부장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정규태 이사님은 이제 설명을 좀 하시고 조용훈 부장님은 이제 데모를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모 우리 라이브 데모잖아요. 잘 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준비 많이 했고요. 잘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HP 아르바 기술 담당하고 있는 정규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용훈 부장입니다. 올 와이어리스, 액세스망에서 무선이 대세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일단 한번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가실 때 유선 연결해서 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선 무선만 쓰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죠? 요즘에는 사무실에 무선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혹시라도 아직 사무실에서 유선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잠재적인 고객분들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캠퍼스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는 무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요즘에 사용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선은 매일 꼈다 뺐다 해야 되고요. 또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고객이 항상 또는 일반 사용자가 항상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선을 많이 써왔느냐 알고 계시겠지만 보안이 유선이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렇죠. 유선이라는 건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야 물리적인 보안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잘 보면 실제 사무실에 누군가가 모르시는 분이 왔을 때 신경들 쓰시나요? 의뢰 이렇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신경 안 쓰시죠. 유선, 물리적인 보안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이 아니세요. 반면에 무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무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더리스, 와이어리스죠. 와이어리스 선이 없으니까 보더리스 경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는 항상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인증 프로세스가 무선에 처음부터 적용됐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액세스 환경은 계속해서 무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체적인 세션 안에 있는 내용이 커버하고 있지만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자,
여태까지는 사용자들만 네트워크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1인 다 디바이스도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사용자가 개입되지 않는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계속 들어와요.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요즘에 와이파이가 다 돼요. 집에 있는 세탁기, 선풍기 이런 것들이 다 와이파이가 돼요. 이런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크에 유입되고 있으니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선을 준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IoT 세계에 진입을 하려면 와이파이만 쓰나요? 사실 IoT 디바이스들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블루투스도 쓰세요. 또 지그비라는 것들도 쓰세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자기 혼자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지그비도 자기 혼자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뭘 두냐면 블루투스 게이트웨이, 지그비 게이트웨이, 그리고 무선 랜 별도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두신다는 거죠. 이제 저희 오후에 제 슬라이드 제가 발표할 내용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게이트웨이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관리의 포인트는 늘어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상호 간의 간섭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AP510 시리즈 이런 것들은 AP 안에 블루투스도 지그비도 다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이트웨이는 액세스 포인트 하나로 통일될 거다. 이것이 이제 실제 무선, 단순히 와이파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블루투스, 지그비를 포함한 이 무선의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선과 스마트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스마트 사무공간, 많은 분들이 이미 올 와이어리스를 쓰고 계세요. 이제 스마트 상점 같은 케이스가 저희 밖에 부스에도 있지만 그 밖에 부스에 이렇게 태그 있으신 거 보셨나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ESL이라고 하는 이 지그비 태그인데 그 태그가 마트에 있는 상점 매대에 모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를 딱 하면 거기에 있는 상점 레이블이 다 바뀌어요. 이런 것들의 확장 범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예를 들어 스마트 병원. 병원에 병실에 사용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죠. 그런 정보들을 이제 디지털로 관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루바 AP를 쓰고 계신 고객께서 이러한 ESL 관련 기능들을 활용해서 실제 도입 검토를 이미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들을 위해서 아루바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루바의 AOS 8, 이제 아루바의 메인 OS이기도 한데요. 이 OS 8 버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들 6꼭지에 잡았지만 이건 오후 세션에 하나하나 다룰 거고요. 그 중에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IoT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혹시라도 아루바 무선을 이미 쓰고 계시다고 하시면 그 무선의 OS 버전이 6.5라는 버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AOS 8.5라는 버전으로 넘어가실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말씀하셨던 걸 제가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일단 밀려 들어오는 단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루바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반 자체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기반에 저희가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분들께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제 무선에 관련된 레시피들을 알아봤는데, 유선에 관련된 레시피를 한번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 이사님께서 유선에 관련된 레시피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지를 한번 질문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선은 무선처럼 자유롭게 꽂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1층에 제가 유선을 쓰고 있다가 2층으로 가게 되면 무슨 IP에 어떤 거를 써라, 그리고 그 IP 아니면 통신도 안 되고요. 제가 등록해놨던 방화벽도 1층에 썼을 때와 10층 다른 지방 사업장에 갔을 때 사용해야 될 보안,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자세한 건 물론 제 오후 세션에 참석해 주시면 들을 수 있지만 자, 일단 혹시 사무실에서 고정 IP를 쓰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고정 IP를 어떤 사내 정책 하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고정 IP를 쓰는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세요. 하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고정 IP를 무선까지 쓰진 보통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무선은 태생 자체가 이렇게 로밍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죠. 자, 무선은 원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그렇지 않죠. VLAN을 쪼개서 연결하고 그때그때 따로 써야 되는. 자, 아루바는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OS 8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모빌리티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는 겁니다. 이 컨트롤러에 AP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관리를 컨트롤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로밍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루바의 이제 하단에 보시는 다양한 아루바 스위치군들은 마치 AP처럼 컨트롤러의 모든 정책을 할당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쉽게 생각하시면 무선에서 쓰시던 그 스키마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자가 로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사용자는 유선에서도 인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인증의 결과로 어떤 포트에 연결하든 어떠한 층에 가서 연결하든 그 사용자에 맞는 정책을 받는 것들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또는 인증 서버를 통해서 모두 통합된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AP가 컨트롤러에 터널링을 할 수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스위치까지도 아루바 컨트롤러에 터널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인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로밍하는 거. 그냥 유선을 무선처럼 쓰실 수 있게 되는 환경을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액세스 환경은 모두 아루바 스위치가 될 거예요. 상단은 아루바가 클러스터 구성을 합니다. 여러 대의 아루바 컨트롤러 둘 거고요. 자, 흔히 말하는 우리가 SD 네트워크 얘기할 때 언더레이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는 어떻게 꾸미시든 상관이 없어요. 왜? AP 꾸미실 때 그렇습니다. 중간 네트워크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아루바 스위치를 다 두시는 거예요. 자, 저렇게 되면 각 스위치나 각 AP들이 중앙에 있는 컨트롤러 쪽으로 모두 터널링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과 유선을 똑같이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다운되면 어떡하나요? 컨트롤러에 너무 많은 역할이 가는 건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세요. 자, 아루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위치 또는 AP가 컨트롤러 클러스터에 있는 쪽으로 무조건 액티브 스탠바이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액티브가 죽게 되면 당연히 스탠바이 터널이 액티브가 되죠. 그리고 다시 다른 컨트롤러 스탠바이 터널을 맺습니다. 이 과정 중에 사용자의 트래픽이 유실되지 않고 사용자가 재접속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컨트롤러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선 컨트롤러가 모두 다운됐을 때 그 아니고서는 서비스가 지속돼야 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저희 조용훈 부장님께서 라이브 데모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라이브 데모 시작하는 겁니까? 장비는 어디 있어요? 장비는 일단 이쪽에 저희가 준비를 해뒀고요. 장비 안에는 컨트롤러 2대와 그리고 AP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선 단말들을 가지고 이제 데모를 할 겁니다. 네, 조 부장님, 그러면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데모를 어떤 데모를 할 건지 설명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아루바 AOS 8.0대 클러스터 기능과 클러스터 기능에서 히트리스 페일오버 부분을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루바 모빌리티 마스터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현재 테크톡이라는 클러스터에 2개의 모빌리티 컨트롤을 구성을 했고요. 이 모빌리티 컨트롤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선에서 보는 그 대시보드들이 확인이 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구성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클러스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AP의 로드 밸런싱 혹은 클라이언트의 로드 밸런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보시면 예전과는 다르게 유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유저 베이스의 터널, 스위치에서의 터널링과 무선에서의 터널링도 동시에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러한 유선 무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기존과 동일하게 에어웨이브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웨이브의 클라이언트 테이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세 개의 단말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무선 쪽에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무선의 상태를 보셨을 때 예전과 동일하게 무선이 어느 AP에 연결돼서 어느 컨트롤러가 연결되는지의 상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무선에서 보시던 화면을 유선으로 확장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선 단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어떤 단말이 어느 스위치를 통해서 어느 컨트롤러에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이 무선 단말의 다이거노스틱을 보여드리면 유선은 안 되나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들었었던 것들이 드디어 유선 단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됐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느 스위치에 어느 포트에 연결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연결된 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그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면서 또한 그 스위치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2930이라는 스위치는 지금 컨트롤러 2대에 액티브 스탠바이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무선랜 연결된 단말에 대한 히트리스 페이로버 부분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연결된 무선 단말에 대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2개의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2개의 단말은 현재 컨트롤러 1번을 다 액티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여드릴 데모는 저희 맥북에서 저쪽에 있는 아이폰으로 페이스타임 동영상 콜을 걸어서 동영상이 실시간 화면 재생 중에 액티브 컨트롤러를 제거했을 때 끊김없이 서비스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라이브 콜이네요. 콜링을 하고 있는 거죠?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럼 페이스타임 전화가 지금 됐나요? 됐네요. 왜 이렇게 뒤집어요? 화면이 뒤집어. 됐네. 됐어요. 그럼 라이브 콜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 얼굴도 좀 보여. 액티브 컨트롤러가 1번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1번 컨트롤러를 제거했을 때 실제 2번 컨트롤러로 백업이 되는 형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이 위에 겁니까? 네, 상단에 있는 게 1번 컨트롤러고요. 그러면 1번 빼면은 지금 이제 페일이 나는 거죠? 네. 그죠? 페일오버가 발생하는 거죠. 페일이 나지 않고 페일오버가 발생합니다. 페일오버. 지금 이거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페일이 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단순한 데모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안 되면 저 오늘 이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를 주십시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하고 두구두구두구 하고 1번 컨트롤러 빼겠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느끼셨습니까? 지금 박수. 사실 이거 쉽지 않은 데모입니다. 무선이고요.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고요. 페일오버고요. 라이브 콜이에요. 페이스타임. 그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걸 드디어 해내셨네요.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간단한 데모를 마쳐드렸고요. 오후 세션에서는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에 대해서 혹은 유선 터널링에 대한 자세한 데모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쉽지 않은 라이브 데모. 두 분의 열정과 처음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데모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들고 실제로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오후 세션에 상세하게 한 번 더 데모하니까 꼭 저희 세션 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라이브 데모하고 내용을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선,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았죠. 근데 이동성이 보장된 네트워크를 아루바는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에서 페이스타임으로 라이브 콜을 통해서 히트리스 페일오버가 정말 되는지, 컨트롤러가 2개 있을 때 하나가 죽으면 두 번째 컨트롤러 3개 있으면 죽어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히트리스 페일오버가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선 레시피 내용 중에서 프로그래밍 전문가를 한번 모셔볼게요. 저희 SE팀 중에서 해커였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김민혁 차장하고 AOS CX를 활용한 네트워크 활용 오토메이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AOS CX 혁신적인 스위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어떤 점이 혁신입니까, 도대체? 네. 제가 항상 아루바 OS CX 스위치를 소개해 드릴 때 혁신적인 스위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보시면 눈에 띄는 점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스위치의 설정 정보와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는 NA라고 하는 나중에 소개해드릴 플랫폼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저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NA라고 하는 내장 분석 도구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네데딧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수의 CX 서버를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REST API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서드파티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유연성과 확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특별히 요즘 모바일 시대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를 거치면서 하드웨어 스펙은 이제 더 이상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 NA와 네데딧을 탑재한 아루바 OS CX가 진정한 혁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가능하고요.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연락도 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NA, 네데딧. 네.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NA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자동화를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좀 더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NA는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라 함은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스크립트를 의미하고요. 이 만들어진 스크립트 위에서 에이전트가 그 스크립트를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크립트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 컨디션, 그리고 액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REST API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모니터링 할 건지를 계속 모니터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 시간 순서대로 계속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은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CPU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가 CPU가 80%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관리자에게 알림을 줘라 라든지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QoS를 걸어서 이 트래픽의 흐름을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장돼 있어요? 네, 아루바 CX 스위치 내에 이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 NA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 세션에서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 그 다음에 이제 NetEdit이라고 하는 도구가 또 있습니다. 이 NetEdit은 다수의 CX 장비의 설정을 관리하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0대 CX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VLAN 정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대의 스위치에 하나씩 다 접속을 해서 VLAN 설정을 하고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요. 이게 매우 반복적인 작업이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또 네트워크 관리자가 실수나 오타를 내게 되면은 네트워크 장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NetEdit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면은 각 여러 대의 장비를 일괄적으로 설정을 편집할 수 있고 그 설정된 설정들을 배포하지 않고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아, 다수의-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까? 내가 맞습니다. 설정을 어떤 걸 할 건데 1000대 할 거예요. 그걸 할 건데 이거를 실제로 한번 넣어보고 네,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결과치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안 하고? 네, 실제 배포하기 전에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정상적인 컨피그레이션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검증된 컨피그레이션은 다수의 장비에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고요. 이 배포된 결과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레드에딧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라이브 데모예요? 네, 물론입니다. 아, 오케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김영 차장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여기 서버를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스위치랑 가져올 수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하고 네트워크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VPN으로 접속을 한 거죠. 네, 이 화면이 레드에딧 로그인 화면이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장비를 2대를 지금 등록을 해놓고 왔습니다. 이 2대의 장비를 한번 설정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닝 컨피그에 대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3개의 창이 갈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이제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리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CX 장비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실제 설정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편집창이고요. 마지막에 인사이트라는 것은 편집을 하면서 설정을 변경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주는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파란 부분들은 변수화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대의 장비가 각각 어떤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인이 전체 색깔이 있는 거는 특정 장비에만 설정이 되어 있는 설정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에서는 아루바 CX 스위치 2번에만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정을 추가하시려고 하시면은 물음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 완성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커맨드 자동 완성 네, 기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타임 이렇게 일단 아시아의 서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위에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니까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설정된 정보죠.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지워졌고요. 그러면 각 장비마다 설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디프 정보를 보면은 각 장비별로 어떤 정보가 추가가 되었고 어떤 정보가 삭제가 되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은 인사이트 정보에서 각 장비가 여기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설정한 이 정보가 정말 적용을 해도 되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된 정보들을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이제 검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액세스 VLAN을 아까 지웠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VLAN 자체를 네, 지워버렸는데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가 테스트하면서 VLAN을 지웠더니 여기 지금 에러가 발생하면서 배포하기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지우고 이렇게 설정이 변경이 되면은 리스트에서 이렇게 세모 표시가 나면서 실제로 이 변경된 정보가 배포가 돼야 되는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도 알려줍니다. 네, 아직 이제 배포는 밸리데이션이- 안 된 거죠. 네, 배포는 아직 배포가 되기 전이고요. 이제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제 배포 상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2대가 펜딩 상태로 있고요. 총 2대의 정보를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디바이스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펜딩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이제 장비에 이 설정 값들을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배포 중이고, 배포를 하는 동안 이 플랜 로그를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현재 상태도 펜딩에서 지금 프로그레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2대 다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배포가 완전히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다시 롤백을 시킨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커밋이나 롤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밋까지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배포가 다 완료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백을 하게 되면 기존의 컨피그를 그대로 다시 네, 바로 전 컨피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대 다 정상적으로 커밋까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데모 잘 봤는데요. 두 번째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총 7번째 질문인데 네. 요즘 데브옵스 하면 자동화, 앤서블을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서도 앤서블을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로브 장비도 앤서블을 통해서 뭐 자동화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요즘에 데브옵스 진영에서 이 앤서블을 이용을 해서 많이 자동화를 하고 계신데요. 이 앤서블이 이제 제 세션에서 실제 앤서블이 어떻게 동작하고 저희 아로바에서 어떤 앤서블 모듈들을 제공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6개의 모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로바 제품들은 REST API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앤서블 모듈 역시 REST API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클리어 패스나 컨트롤러에 있는 API를 그대로 앤서블로 포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함으로써 많은 장점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세션에서 앤서블도 데모로 다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구동하실 수 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혁 차장하고 같이 나눠본 이야기를 랩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AOS CX의 장점 관련된 부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데짓을 통한 자동화, 심지어 데브옵스에서 하고 있는 앤서블로 하는 내용 부분까지 터치를 했고요. 다음은 보안과 클라우드 관련된 레시피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한민 차장하고, 김태성 부장, 죄송합니다. 순서는. 김태성 부장하고,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클리어패스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하고 단말이 붙었을 때 그 가시성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네. 부장님, 제가, 말씀, 보자마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태성 부장님 얼굴에 입이 다 부르트셨어요. 준비하시다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뭐?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클리어패스는 네트워크에 거의 중요한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컨트롤 타워가 뭡니까 도대체? 예,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번 여기 앞에 모신 고객 파트너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업계 기술 동향과 함께하는 고객의 선택과 니즈에 대해서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제시한다고 그러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은 드렸으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상무님께서 질문 주신 컨트롤 타워, 저희 클리어패스 폴리시 매니저라고 하는 정책 서버가 과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컨트롤 타워의 의미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의 의미와 그리고 주요 과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동적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 부분, 그리고 가시성 부분, 보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서비스 체이닝 혹은 서비스 인서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가상화의 턴언투 시스템에 관련된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을 세그멘테이션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의미와 과제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어패스 정책 서버는 어떠한 의미로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신 클리어패스의 주요한 4개의 기능입니다. 가시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증에 관련된 부분, 권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 배포의 정책 배포에 관련된 기능 부분입니다. 이런 4가지의 기본 기능이 과연 소프트웨어 디펜드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의 의미로서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패스의 프로파일러 기능을 통한 장치의 가시성 확보를 통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의 가시성, 그리고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권한을 배포 시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의 사용자의 그룹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보안 정책을 사용자 연결 영역에 집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체이닝 인서션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패스 정책 서버에서의 가시성, 인증, 오토라이제이션, 인포스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상무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의 컨트롤 타워의 의미로서 저희 클리어패스 정책 서버의 새로운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지금 컨트롤 타워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 출시된 디바이스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성. 근데 가시성, 차별화가 뭔지, 그리고 그걸 뭘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일례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IoT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로 수많은 다양한 장치들이 유입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국가의 IoT 장치도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과연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시스템과 솔루션에서 탐지되더라도 식별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새롭게 출시된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는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클리어패스 정책 서버의 프로파일러 기능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제조사나 OS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신규로 출시되는 디바이스 인사이트는 이러한 클리어패스의 기능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DPI와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치의 통신 패턴과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디바이스 인사이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인사이트에 가입하여 운영하시는 가입자의 집단 이성을 통해서 가입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치의 프로파일을 계정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러한 계정 업데이트는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장치들의 시그니처로 발전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치들을 자동으로 식포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기존에 운영해왔던 시스템과 다르게 탐지 후에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딜레이가 좀 돼서 동영상은 그 부장님 세션에서 보여줄 수도 있으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잠깐만 서머리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동영상 데모 영상을 제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동영상에서 꼭 확인을 좀 가져가 주셔야 될 것은 제가 클래시파이드하고 제너릭 토탈이라고 하는 저희 대시보드에 그 숫자가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탐지 후 식별과 탐지로 끝나는 개념적인 요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디바이스 인사이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탐지된 장치를 식별해서 분류한 기능 이후에 새롭게 접근하는 저희 디바이스 인사이트에 깊이 있는 장치들의 일반 현황과 그리고 그 장치가 연결된 위치 그리고 속성들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탐지 후 식별되지 않은 장치에 관련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데모 영상에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영상을 지금 찍은 것보다 지금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김 부장님께서 세션 시간에 동영상을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제 같아요. 욕심이 앞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클리어 패스의 새로운 이해의 접근에 대해서 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30분 남짓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러세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부장님의 열정과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성 부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고 그거를 이따가 제가 이제 커스터머를 한 분 모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가시성에 관련된 부분은 디바이스 인사이트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안, 클라우드 레시피 두 번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이한민 차장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악수라도 한번 할까요? 클라우드 기반의 센트럴, 온프레미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계속 작업을 쓰고 있었고. 근데 다른 점이 뭔가요? 센트럴로 가면? 기존의 솔루션들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좀 종속이 돼 있었던 그런 솔루션이었던 반면에 저희 아루바 센트럴은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선과 무선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솔루션과는 약간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센트럴을 이용을 해서 장비 운영, 트러블 슈팅 정말 가능합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트러블 슈팅이 만만치 않잖아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IT 엔지니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시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장비의 대수에 상관없이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선 솔루션의 트러블 슈팅과 무선 솔루션의 트러블 슈팅을 각각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저희 아루바 센트럴을 이용해서는 통합된 하나의 환경에서 동시에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잠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루바 센트럴의 가장 메인 화면 중에서 네트워크 헬스라는 메뉴를 보시면 저렇게 장비의 그 각 사이트별로 현황들이 나오고요. 여기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그 지금 기동되어 있는 업 장비 숫자와 다운된 장비 숫자가 나오는데 다행히도 지금 장비 다운된 숫자는 0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메모리라든가 CPU의 사용량 그리고 채널 사용량과 그 무선 신호 세기를 동시에 좀 볼 수가 있고요. 타임레인지를 선택을 해서 3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석 달 동안의 그 타임레인지 동안 그 전체적인 장비의 그 현황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토폴로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 전체 클라이언트가 유선 클라이언트는 몇 대가 붙어 있고 무선 클라이언트는 몇 대가 붙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난 하루 동안의 컨피그가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바꿨는지를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해당하는 컨피그라든지 장비가 리부팅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현황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CPU라든가 메모리가 굉장히 사용량이 높은 장비들을 그 특정 시점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무선 신호 같은 경우는 지금 5GHz 무선 신호 세기와 2.4GHz 무선 신호 세기를 한 화면에서 저는 임기치를 설정을 해서 사용량과 신호 세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신호 세기 부분에 있어서의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특정 시점에 지금 전체 몇 개의 디바이스가 어떤 신호 세기로 접속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커넥티비티 스코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접속 상태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여기 클래리티라고 해서 네트워크 접속의 어떤 명확성이나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25.8%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어센티케이션과 DHCP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3개의 인사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로그 형태로 정확하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IoT-SS라는 SSID를 접속을 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런 클라이언트 타임아웃에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따가 이따 오후 세션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라이브 데모로. 네, 라이브 데모로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저희 소중한 고객이신데요. 전국 300개 매장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사업에 저희 아루바의 AP와 액세스 스위치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 전체 장비에 대한 관리를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아루바 센트럴로 하시겠다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기존에 저희 경쟁사의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저희 아루바 센트럴을 선택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고 계셨고 지금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희한테 와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따 오후 세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비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현 씨. 고생했어요. 네.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센트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유무선 관리 어떻게 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봤으며, 트러블 슈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도 했고, 좋은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초구청의 임동현 주무관님이시고요. 주제는 도시 운영에 스마트를 더하다. 그리고 그 소 제목은 서초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먼 걸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을지훈련 기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지금 밤을 새고, 사실 밤을 새지는 않았습니다. 밤을 새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생각보다 잠시 중관님 이게 가까이 돼야지. 잘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서. 잘 들리시나요? 네. 생각보다 열정도 많으시고, 또 저도 엔지니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인데,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셔서, 대화를, 테크톡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기다리면서 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영업대표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불만 있으세요? 모르던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을 좀 잘못했네.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무관님, 지금 이거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뭔가 화려하고 서초구청의 실시간 어떤 데이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서초구는 일단 저는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관내 약 1200개소에 3100대가 좀 넘는 CCTV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센터는 약 200여 개의 버추얼 머신, 그 VMware를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8테라바이트에 가까운 데이터 스토어를 갖고 있고, 또 뭐 초당 트래픽이 12기가bps에 가까운 그 자그마한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 센터에서 활용하는 정보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시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스마트한 행정 업무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영상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접속해서 권한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게 또 영상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트리거 이벤트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이 안에 오늘 드릴 두 가지, 하나는 클리어 패스, 또 하나는 AP를 이용한 무선 광각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게 되고요.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제가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3100대의 CCTV 카메라를 스위치에 연결해서 영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100대,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누군가가 그 스위치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 꼭 보고 다른 거 끼울 수도 있고, 뭐, 이런 행위가 뭐, 창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그 CCTV라는 게 클로즈 서킷, 폐쇄망의 근간한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조심스럽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자꾸 주정차 단속이 된다는 이유로 함체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물리적인 경우도 있고 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해서 그 현장의 함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려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리적인 것들은 보완할 수 있었어요. 쉽게 뭐 함체를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논리적인 것 혹은 네트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슈들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G 모사의 NAC나 혹은 사의 IP 스캔 같은 것들도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CCTV는 L2로 구성되다 보니 그 도메인마다의 어떤 그 L3 하부에 그 미러링을 하던 다른 방법으로 하던 해서 기술적인 구현의 어려움과 또 비용, 관리 포인트의 증가가 굉장히 되게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잡지에서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BOID 나오면서 그 중앙 접근 제어에 대한 이슈, 클리어 패스를 뭐라고 그러죠? 통합 관제센터? 통합 관제센터. 인증 서버? 뭐 이런 표현. 예.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시에 시스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C로 시작하는 회사의 I2K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모델을 1000여 대 가까이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C 모사의 이제 그 장비들도 통합 인증 서버를 시스템을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랬는데 도입을 안 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루바를 만나게 됐고 아루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C4는 그 자사가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두 번째는 그 CCTV는 기본적으로 이기종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4사는 자사 것들에 다른 것을 붙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CCTV에는 카메라 벤더들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비상벨이라든지 SIP를 사용한 VoIP들, 그다음에 또 전광판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OER 값부터 시작해갖고 끌고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달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호환성 부분에서 좀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일 컸던 거는 정상무님이 저기 계시지만 그때 한글화된 메인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아루바 클리어패스에 여전히 메인 페이지만 한글입니다. 그때 약속하시기를 그 다음에까지 전면적으로 한글화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한글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일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리어패스를 BMT를 통해서 선택하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지금 이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루바 클리어패스 인증 현황에서 장비, 그리고 어떠한 카메라가 붙었는지, 그리고 승인 종류 데이터, 뭐 포트별 현황, 그리고 그 다음을 봤더니 아주 화려한 인증 관련된 통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져오는 데이터인가요? 앞에 세션에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에어웨이브나 다른 어떤 툴들이 있다는 걸 알았었으면 이런 걸 안 했을 텐데, 아, 예. 저희가 이제 쓸데없는 소모적인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그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13가지의 메뉴, 카테고리를 정하고 얘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초당 모아서 시간당 클라우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올리고, 지금 도메인 보시면 안나 서비스 애저 웹사이트.net 스크린샷을 뜬 건데, 그 클라우드로 올리고 클라우드에 파워 BI라는 그 가시성 툴을 이용해서 UI를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이고, 그 이전에 11가지의 데이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뭐 네트워크나 서버나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값인데, 그 클리어패스는 가장 늦게 인벌브가 됐고 또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진행하고 있고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인 인증 건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건수, 이런 부분은 모두 클리어패스의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통계적인 데이터를 파워 BI로 활용을 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확인할 때는 API를 통해서 제한적인 정보만 줄 수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봤더니 그 DB 접근 계정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BMT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서 타사 대비 저희가 강점이 있었던 거는 멀티벤더,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들어왔을 때 그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잘하느냐, 카메라의 종류가 많고 그 종류를 분석을 잘 해야 되며 카테고라이즈 해서 그 종류별로 권한을 할당을 하고 접근을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타사 대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 주무관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딱 들었을 때 놀랬어요. 하늘에 길을 만든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에 무선 와이파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드론이 떠다니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데, 좀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짜를 잘 잡으셨습니다. 어저께 발표가 났고요. 뭐 계획은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국토부 이번에 그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법이라는 것이 올해 1월 달에 이제 효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유효하게 됐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규제를 바꾸려는 시도의 사업들을 여러 부처에서 하는데, 그 중에 국토부가 드론과 관련돼서 그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아주 치열한 그 토너먼트를 거쳤는데, 그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중에 33개의 사업자 컨소시엄이나 기관이나 뭐 업체들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도 한 곳으로 저희 컨소시엄도 선정이 됐고요. 그 컨소시엄, 저는 사실 될 줄 알았습니다. 말을 잘해야겠죠. 영업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것이 국토부와 포커싱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인 룰은 서비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드론이 하늘에 일정한 궤도를 순찰을 합니다. 패트롤을 하는데 쉬지 않고 합니다.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서 쏘고 다시 돌고, 요거를 시차를 두고 3대가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3대 혹은 5대인데, 이 드론들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IoT 센서들이랑 데이터 신호를 머지해서 유효한, 신뢰할 수 있는 이벤트 정보를 저쪽에 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컨셉은 일반적입니다만 여기에 2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어와 영상 보내는 방법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SKT로부터 카메라 한 대 한 달 영상 전송 비용이 의 견적을 받았는데 400만 원이에요. 영상을 3대면 1200만 원이고 1년이면 1억 4천입니다. 저희가 그 요금을 부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에 의해서 5G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실제 데이터, 영상 데이터에 흘러가는 것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해보려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RTSP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버퍼링 됐다가 동시에 넘겨져서 RTSP 같이 보이는 이런 프로세스를 녹여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클리어패스와 AP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지금 검증 작업도 수행하였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저희랑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해를, 그러니까 하늘의 길을 저희의 무선 와이파이로 만들고 거기 맞습니다. 위에 드론이 떠다니면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 어떠한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불이 났다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LTE로 전부 다 접속하게 되고 하면 LTE도 느려지잖아요. 거기에 무선의 길로 하늘의 길 공간에 영상을 추출하고 그 영상을 다른 쪽에 보내고 모니터링하고 관제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LTE가 국가재난망 PSLT라는 채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끌고 감으로 인해서 재난이 벌어졌을 때 PSLT망이 채널이 훨씬 넓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역폭이 좁아지다 보니 저희는 그 채널을 통해서 딱 CCTV 앞에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는데 화재가 딱 거기서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IoT 센서 중에 가장 강력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한, 영상이 필요한데, 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론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게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만든 다큐멘트를 타당하면 법도 개정이 되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m에서 150m 구간은 드론 길로 하고 드론이 다니는 지도와 이착륙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법제화, 정형화, 규제화해야 한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데 선행 사업으로 고층 건물에서 와이파이를 측면으로 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괜찮으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선으로 해서 중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일정 궤도에 서초구 전역을 드론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보려고 이 상상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하던. 그래서 결국 테스트 방안을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 이게 지금 드론의 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더 많다면 주무관님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아루바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도 서비스 측면에서 저의 고객인 구민이나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주기가 계속 바뀌어요. 클리어패스였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 다음에 관심사는 제가 뭘 갖고 있냐면
위치 측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상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이벤트를 하다 보니 GPS 허용 오차가 반경 20m 너무 커요. 네. 그리고 그것을 5G로 가면서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10cm로 줄인다는 시범 사업도 하고 플랜도 정부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고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GPS는 삼각측위에 의해서 혹은 사각측위에 의해서 좌표를 갖고 가듯이 그렇죠. AP도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802.11MC라는 네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 라운드 트립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허용 오차의 범위가 1m 이내 혹은 뭐 2, 3m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그 인도어나 아웃도어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공 와이파이 쪽에서는 전부 그 아루바 HP 아루바의 그 AP들이 있다 보니 그쪽에 이제 그 어떤 펌웨어 업데이트나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류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MC를 서포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약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CTO 오셨거든요. 그래서 CTO 분하고 미팅하고 11MC를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숙제 주셨는데요. 주무관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어제 밤까지 새셨는데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무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태껏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무선의 레시피, 유선의 레시피, 보안의 클라우드 레시피 세 개의 트랙으로 말씀을 드렸으면서 첫 번째로는 와이파이 6의 이해 그리고 손쉬운 무선 품질의 해결 방법 그래가지고 단말처럼 동작을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시연까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올 와이어리스라는 주제로 IoT 그리고 AOS 8의 기능 그리고 엣지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유선 쪽으로 가볼까요? 유선도 무선처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터널로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미대 이사랑 얘기해봤고 어려웠습니다만 성공했던 무중단 히트리스 페이러버를 실제로 라이브 페이스타임 라이브 데모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OSCX 스위치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죠. 그리고 네트워크 자동화 관리를 라이브로 데모하는 부분도 했었고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가시성 부분 이런 부분도 터치를 했으며 클라우드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트러블 슈팅까지 했습니다. 계속 보여지는 페이지죠. 커스텀 퍼스트, 커스터머 라스트. 저희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오늘의 세 개의 주제인 레시피 중에서 어떤 하나의 레시피를 들고 저 문을 나가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거나 또는 궁금하거나 또는 불만이 있거나 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HP 아루바 찾아주시고 눈을 두드려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